흔히 우리가 하는 말 잠이 보약이다 이런 말 합니다. 하지만 요즘 주위에 보면요.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고생하는 분들도 참 많고요. 전체 인구의 약 20%가요. 수면 장애를 겪고 있을 정도다라는 뉴스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수면의 질을 좀 높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수면 장애를 치료할 수 있는지 돈키호테의 척척 박사님, 보성환 의원, 이만희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만성피로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뭔가 네. 좀 연결이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수면 장애, 그죠? 네, 그렇죠. 네. 수면 장애를 앓으면서 한의원 찾아오시는 분들 어느 정도 되세요? 수면 장애를 주증으로 오시는 분들도 많지만 다른 질환에 항상 수면 질환이 이제 수면에 어떤 장애가 끼어 있는데도 수면이 본인의 질환을 악화시키거나 관여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오셔서 이제 수면까지 같이 고치게 되는 경우도 많죠. 그렇죠. 네. 사실 잠이 진짜 보약이다라는 말이 굉장히 공감이 가거든요. 잠을 잘 잘 땐 몰라요. 근데 잠을 잘 못 잘 때는 야 진짜 잠이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잠을 자는 거 수면이라는 게 어떤 도움을 주나요 우리에게? 사람이 유일하게 청소할 수 있는 시간 내 방 청소하듯이 대청소를 하잖아요. 네. 환기도 시키고 그렇죠. 그런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대소변을 배출하는 것은 대사 산물을 내보내는 활동일 뿐이지 네. 전체를 제대로 청소하는 시간은 아니고요. 실제로 청소를 하는 시간은 수면 그때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를 청소하는 시간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신을 치료하는 거죠, 사실은. 전신? 그렇습니다. 이제 뇌 청소를 하게 되면 뇌 청소뿐만이 아니고 면역계에 대한 부분, 이제 뇌를 청소하는 것은 뇌 척수액이거든요. 뇌 척수액이 순환을 하면서 청소도 해내고 노폐물도 제거하면서 면역이 증가되고 이런 부분이 다 합쳐지는 거고 네. 낮에 있었던 모든 기억들이 저장이 되고 그 저장 과정에 사용됐던 뇌신경, 시냅스 회로들이 다시 정리가 되고 낮에 감정 상태의 어떤 불균형으로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대표적으로 충돌을 하거든요. 오늘은 도파민이 많았던 날. 엄청 이제 전투적으로 살았던 날이죠. 바쁘게 힘들게. 또 오늘은 세로토닌이 많았던 날, 뭐 굉장히 여유 있게 또 늘어지면서 편안하게 행복감 이렇게 했던 부분이 사실은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것은 아니고 균형이 잡혀야 되는데 그런 호르몬이 낮에 불균형 상태로 잠에 들었을 때 균형도 맞춰주고 이런 굉장히 다양한 이제 기능을 밤에 이제 수행하면서 인체에 대청소를 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문자창으로 7155님이 이런 말씀 주셨는데 너무 공감이 가거든요. 어릴 때는 머리만 대면 잤었는데 지금은 잠에 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네. 라는 말씀 주셨어요. 인면장애라고 하죠. 인면장애. 예, 수면의 장애는 크게 5가지 정도로 나눕니다. 이제 보편적 이제 수면 장애는 5가지. 그리고 이제 더 고난이도 복잡한 질환이 또 있습니다만 이제 수면 장애는 이제 크게 대분류할 때는 기면증과 불면증으로 나누게 되는 거고요. 이제 너무 잠이 많이 오는 거 또는 이제 너무 안 오는 것이죠. 불면증을 나눌 때 5가지로 나누게 되는 것인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인면 장애 말씀하신 잠드는데 30분 이상 걸리고 주 3회 이상 그런 일이 있고 또 그런 일이 3개월 이상 지속되면 이제 인면 장애로 진단을 내리죠. 한국 사람들은 참 삶을 좋아해요. 333입니다. 네. 어쨌든 뭔가 좀 만성적으로 간다. 이게 그냥 단순히 한 번쯤 있는 해프닝이 아니라 이게 만성적으로 가는 어떤 질환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걸 기준으로 삼는 데는 이 3이라는 숫자가 참 많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잠을 못 이루는 걸 인명장애라고 한다. 네. 이 원인이 뭐예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굉장히 다양한데 우선 좀 길게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인면장애뿐만이 아니고 인면장애만 오는 사람은 드물고요. 대부분 천면, 얕게 잔다든지 이 각성, 자꾸 깬다든지 푹 잔 것 같은데 자고 나면 한두 시간, 자고만 한두 시간 이런 거 또는 이제 다몽증, 꿈을 많이 꾼다든지 또는 이제 그 조성증이라고 일찍 깬다고 그러는데 푹 잡니다. 서너 시간. 근데 딱 깨면 이제 못 자는 거죠. 아침까지. 한 번 깨고 나면. 그렇죠. 푹 자지만 이런 조성증까지 해서 5개가 가장 대표적인 수면 장애인데 인면 장애와
같이 나타나는 이제 불면증류이죠. 그런 것이 이제 5가지 원인에 의해서 또 나누게 됩니다. 아유, 네. 이거는 이제 약간 제 개인적인 판단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의학적으로는 맞지만 이제 그걸 좀 이해하시기 쉽게 정리를 5가지로 했는데 첫 번째는 육체적인 피로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너무 안 피곤해도 잠이 안 오고요. 너무 피곤해도 잠이 안 옵니다. 맞아. 육체적인 것이 중요하거든요. 두 번째는 정신적인 피로입니다. 너무 정신적으로 피로해도 잠이 안 오지만 너무 피로하지 않아도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특히 그렇습니다. 네.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이렇게 TV만 보시다 보면 밤에 잠 안 오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책을 보시게 하거나 어떤 뇌를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걸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육체 노동과 정신 노동의 어떤 불협화음도 원인이 되지만 또는 질환별 원인, 밤에 어깨가 아파서 오십견이 있어서 들어놓을 때마다 깨거나 그럴 수 있죠. 비염이 있어서 입을 벌리고 자가지고 입이 바짝바짝 말라서 깨거나 재채기를 하고 콧물이 막히거나 또는 피부 가려움증이 있어서 밤새 긁적긁적하면서 잠을 못 자거나 야뇨증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노인들의 야뇨증 한두 시간에 한 번씩 깨서 화장실 가시고 그러면 못 주무시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일단 질환으로서 수면 장애가 있는 게 아닌데 방해를 하는 그런 경우도 또 원인이 되겠고요. 또는 이제 감정 상태. 앞에 조건이 충분히 충족이 됐는데도 누구랑 싸웠다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트럼프 때문에 관세가 올라간다든지 이런 것만 가지고도 잠이 안 오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럴 수 있죠. 또는 자식과 싸우거나 부모와 어떤 트러블 또는 부부간에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다든지 이런 감정 상태까지 다 문제가 되고요. 마지막 5번째는 잠자는 방법이 서투른 분들이 있습니다. 잠자는 방법. 요거 궁금하네요. 예, 잠을 유도하는 방법들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 이렇게 5가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5가지의 불면증 증상을 유발하는 것이죠. 그런 분들도 있어요. 잠기가 너무 밝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것이 이각성과 비슷한 영역입니다. 자꾸 깬다. 조그마한 소리도 다 듣고 어떤 분들은 저는 지금 한 달째 잠을 한숨도 안 잤어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은 이제 뭐 설이 분분합니다만 13일 이상 안 자면 사망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사실 3, 4일만 안 자도 면역계가 붕괴됩니다. 5일 이상 지나가면 뇌의 신경, 중추신경에 장애가 오거든요. 그렇죠. 멍하죠. 불가능한 일인데 저는 열흘째 한 잠도 안 잤어요. 이런 분들 계세요. 여쭤보면 어떻게 하고 계세요? 밤에 누워서 있대요. 눈 감고. 사실은 주무시는데 천면 상태인 겁니다. 얕게 주무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피곤하죠. 그렇죠. 이제 안 이런 잤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다 들리는 경우도 결국은 천면 상태에 포함이 되십니다. 그렇구나. 자,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 자, 그렇다면 이것들을 좀 치료를 해야 될 텐데 네. 여러 원인들 이걸 다 어떻게 치료를 하죠? 정신적인 스트레스, 또 신체적인 어떤 노동의 경중에 따라서 또 다를 수도 있다. 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5가지를 다 컨트롤 하셔야 되는데 육체적인 거 스스로 하셔야 되겠죠. 운동하셔야 되잖아요. 낮에 운동을 특히 많이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유산소나 이런 걸 많이 하면 세로토닌이 분비되거든요. 그 세로토닌이 밤에 송가체에서 멜라토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수면 유도 물질로 네. 변환되거든요. 여러 가지 그런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이 균등하게 나오게 하기 위한 운동, 육체 피로 하시고 그건 스스로 하셔야죠. 또 이제 그 뇌 운동, 뇌도 이제 운동을 해야 됩니다. 뭐 수학을 하진 않지만 뭔가 머리에서 책을 읽는다든지 뭐 성경이나 불경을 읽는다든지 뭔가 뇌를 써서 좀 지치게 하는 것. 양 지쳐야 세는 거. 네?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양 세 마리. 이거 도움 돼요? 그거는 단순 반복. 지난번에 치매와 관련된 거 했을 때 고스톱이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것처럼 너무 단순한 것은 뇌에 그 피로량을 동반하지 않습니다. 피로감을 동반하려면 좀 복잡하고 보니 조금 힘든 거. 가장 요새 권장해 드리는 건 외국어입니다. 외국어를 배우는 거죠. 예. 머리 아파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 스스로 조절하시고 이제 원인이 되는 가장 중요한 이제 질환류가 있습니다. 불면을 직접 유발하는 질환과 네. 불면이 아니고 불면을 방해하는 질환이 별도로 있는데 불면을 방해한다. 아까 말씀드린 비염, 뭐 가려움증, 뭐 이런 통증, 야간류 이런 것들이 수면을 방해하는 질환이라면 네. 아예 불면증을 유발하는 그런 원인들이 또 있거든요. 어떤 건가요? 한방적인 원인으로 구분을 하는데 어려운 내용이지만 조금 정리를 하자면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피로감이 심장의 화기를 일으켜서 심장의 기운이 안 좋을 때 쓰는 약들이 있고요. 네. 또는 이제 간화가 치성을 해서 이제
누구랑 싸운다든지 이런 스트레스가 이제 간에 영향을 주는 것인데 간화를 유발한다든지 또는 기혈이 부족하다든지 또는 이제 그 밤에 우리 야식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야식 먹어도 문제가 되지만 야식을 안 먹었는데도 낮에 소화가 안 돼가지고 계속 위에 불화감이 있게 되면 위장으로 혈액이 몰려가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숙면을 방해하는 인자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거라든지 또는 몸 안에 담음, 노폐물이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럼 꿈을 많이 꾸게 됩니다. 그런 다몽증을 유발하는 담음에 의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제 수면 자체를 유발하는 원인이 있고 수면을 방해하는 질환이 있고 이런 것들을 통과를 해서 치료하는 것은 저희 의사들의 몫이고 그렇죠. 육체적인 거 또는 이제 그 정신적인 부분 또 이제 감정 그날 누구랑 싸웠다 와이프랑 부부싸움을 했다 그러면 자기 전에 반드시 화해를 하고 그렇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확인하고 이렇게 이제 주무시는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해 주심으로써 아유, 쉽지 않네요. 고칠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문자창으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오른쪽보다 왼쪽으로 자는 게 좋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라는 이야기 677 하나님. 예, 맞습니다. 오. 역류성 식도염이라든지 네. 또는 이제 그 심해지면 역류성 후두염까지 발생할 수 있는데 신물을 온다고 하지요. 네네. 그런 것이 이제 식도의 하부에 관략근이 있습니다. 위장과 연결된 네. 위장의 분문이라는 부위에 이제 위산이 많이 닿게 되면 이제 그 부분이 제대로 쪼여주지 못하고 위산이 위로 올라오면서 이제 식도를 손상시키는 것이 이제 역류성 식도염인데 네. 위의 모양이 왼쪽으로 두툼합니다. 이렇게 볼륨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누우면 이만큼 주머니가 형성되면서 위산과 음식이 고여 있어서 역류하지 않는데 반대로 오른쪽으로 눕게 되면 12지장부터 위장부터 식도가 일직선이 됩니다. 고여 있는 공간이 없으므로 위산이 쉽게 역류해서 식도를 자극해서 병이 생기므로 위장 장애가 있거나 속 쓰려서 못 주무시는 분들, 술 먹으면 새벽에 깨서 속이 불편하신 분들은 왼쪽으로 주무시는 것을 권해드리죠. 가끔 가다가 위산 역류는 아닌데 이런 표현 쓰시는 분들 있어요. 단내가 올라온다? 뭐라 그래야 되죠? 신물이 올라오는 거죠. 단내가 난다는 조금 다른 영역입니다만 이제 그 담즙이 올라오는 쓴물이 올라오는 이런 느낌도 다 역류성 식도염의 한 증상이죠. 왼쪽으로 주무시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렇습니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도 주셨어요. 네. 그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네 번째의 화해와 용서를 하지 않았을 때 그 부분이 이제 생각에 꼬리를 뭅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주디님이 피디님한테 혼났어요. 그러면 근데 속상하네요. 그날 화해와 용서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밤에 잘 때 내가 이거를 이렇게 했는데 내가 멘트를 이렇게 했는데 뭐 진행을 이렇게 했다고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생각에 꼬리를 물죠. 그런 화해 용서가 필요한 것이고 또는 그런 감정적인 부분이 아니고 단지 업무에 너무 강박적으로 일 잘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일을 집에까지 가져갑니다. 그래서 내일 할 일을 열심히 계획도 세우고 막 꼬리에 꼬리를 물죠. 뭐 어떻게 기획을 하고 이러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화해와 용서의 측면에서 뇌에서 내려놓는 것이 이제 선결돼야 이제 그 잠을 주무실 수 있을 겁니다. 꿈을 많이 꾸는데 가위를 많이 눌립니다 하는 분도 계세요. 네, 가위 눌림은 불면증의 5종 이외에 여러 가지 수면 장애들이 있습니다. 네. 가위 눌림은 수면마비라고 부르고요. 수면마비라든지 렘수면 행동장애라든지 여러 가지 뭐 증상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이제 그 수면 과정 중에 질환으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라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가위 눌림 수면마비는 이제 저희가 원래 잠 막 들으려고 할 때 또는 막 깨려고 할 때 사람은 렘수면 주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수면 주기라 그래서 수면 사이클이 1시간 반 주기로 비렘 수면과 렘 수면을 교대로 하면서 다니거든요. 그럴 때 렘 수면 상태를 지나면서 깨는 건데 그 깨지 않아야 돼. 수면 중간에 이제 그 꿈을 많이 꾸는 단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단계에서 이제 그 몸은 아직 안 깼는데 정신만 깨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약간 환각처럼 내가 어떤 뭐 귀신의 저기 눌린 것처럼 몸이 꼼짝을 못하고 호흡도 못할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을 가지시게 되거든요. 이제 이걸 가위 눌림
전문 용어로는 수면마비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죠. 이런 증상이 자꾸 나타난다 하시는 분들은 뭔가 치료가 필요한가요? 예, 그런 말씀드린 렘수면 행동장애라든지 주기성 사주운동장애라든지 말씀하신 수면마비라든지 이런 것은 쉽게 어떤 이제 아까 말씀드린 5가지의 관리 방법 가지고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물을 통해서 이제 충분히 해결하는 방법들이 있겠고요. 또 한 분 계신데요. 저는 자려고만 누우면 심장 뛰는 소리가 그렇게 들려요. 네.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심장도 실제 심박동이 뛰는 이제 심계항진이라는 것이 있고요. 경동맥이 박동을 이제 귀에서 들어가지고 그 경동맥 박동 소리가 커지는 경우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는 이제 과민성으로 실제 박동은 크지 않은데 이제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는 거죠. 예. 초침 소리 신경 쓰이는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들도 결국은 이제 예민해서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낮에 이완수련이라든지 명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호흡법 또는 반신욕 같은 걸 통해서 부교감 신경을 항진시키는 그런 방법을 동원하면 되고요. 네. 그러지 않았을 때 실제 심계항진 빈맥종으로 막 90번 100번씩 뛰면서 경동맥 소리가 귀에 들리면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한방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 건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한약? 네, 경동맥의 문제인 경우에는 그 혈관을 늘리게 되는 또 혈액의 용적을 늘리게 되는 또 혈관이 그 측면으로 이제 두개골 쪽에 붙으면서 소리를 듣는 거거든요. 그런 원인들을 찾아내고요. 그 원인을 제거해서 들리지 않게 유도할 수 있습니다. 렘수면과 아닌 경우는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도 주셨네요. 그러니까 렘수면인 것과 아닌 것의 구분이라고 질문하신 것은 아마도 렘수면 행동장애인 것이 이제 질문의 요체인 것 같은데 우선 렘수면을 설명드리면 1시간 반 동안 렘 주기가 있거든요. 수면 사이클이 그중에 전반에 한 60분 정도는 비렘 수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생각 없이 자죠. 그러다가 렘 수면 상태일 때 우리가 막 이제 그날 있었던 일 뇌 저장도 하고 하면서 꿈도 꾸면서 이런 시기가 이제 있게 되거든요. 네. 이제 그 시기가 이제 렘 수면으로 누구나 있어야 되는 단계라는 것이고요. 근데 그때 장애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중에 수면마비에 대한 부분도 이제 그 비렘 수면 들어가기 직전에 발생하지만 렘 수면 단계에서 행동장애, 렘 수면 행동장애라는 아주 위험한 병이 있습니다. 렘 수면 행동장애가 나타나면 10년 이내에 파킨슨 병이나 이제 루이소체 치매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떤 증상인가요? 렘 수면 행동장애는 이제 원래 뇌에서 꿈을 막 꾸고 뇌 그날에 있었던 일을 해마에 저장됐다가 그게 뇌에 저장되거든요. 대뇌에 그런 과정 중에 이제 리허설을 합니다. 저장을 하기 위해서 축축축 한번 돌려보는 거죠. 그런 행동 그걸 하는 과정에서 근육은 이완돼 있어야 됩니다. 뇌만 도는 거죠. 그래야 수면이죠. 그런데 근육이 이완이 덜 풀려요. 그러면 뇌에서 꾸는 꿈의 신호가 근육으로 갑니다. 그래서 막 싸우는 꿈 꾸면 실제로 옆 사람 때리는 때립니다. 사람들. 예, 때리고 떨어지고 침대에 떨어지고 막 상처도 나고 심하게 그럽니다. 그런데 잘 기억 못 하십니다. 그리고 꿈은 기억하지만 내가 실제 옆 사람을 그랬다는 것은 전혀 모르는 거죠.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하는 것을 렘수면 행동장애라고 하는데 그렇게 파킨슨과 연관된 도파민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동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면 추후에 그런 문제의 연장선상으로 뭐 루이체 뭐 치매라든지 아니면 이제 파킨슨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높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주변 사람들이 자꾸 내가 꿈을 꾸면서 자꾸 뭐 행동으로 보여준다. 네. 자꾸 침대에서 떨어진다. 네. 이런 것들은 병원에 간다고 해서 바로 진단을 할 수 있는 게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보통은 이제 그 밤에 그 여러 가지 수면 이제 문제가 있는지 체크하는 그런 뇌파 측정하면서 하는 검사들이 있습니다. 그쵸? 예. 그런데 이제 치료법이 별로 이제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한방적으로는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결국은 그 렘수면 행동장애는 나중에 그 50% 이상에서 그 파킨슨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뇌 기능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뇌 노화 또는 이제 중풍의 어떤 유사 증후군 이런 것들인데 과거부터 이제 중풍과 관련되는 그런 것 예방 이런 것에 사용되는 것이 유일하게 한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사용하면서 렘수면 행동장애 초반에 이제 한약 투여를 하거나 침치를 맞으시면 금방 해소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 한방적으로는 많이 특화되어 있는 영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마. 하지만 이제 유전적으로 집안에 치매 환자나 뭐 파킨슨이 있으시다면 그런 렘수면 행동장애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질환이 되겠고 그러네요. 관리를 해서 막으셔야 됩니다. 그 렘수면 행동장애, 그러니까 근육이 멈추지 않고 움직인다 이런 표현 주셨는데 잠꼬대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이제 잠꼬대는 이제 사실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제 잠꼬대는 이제 그 꿈꾸는 과정에서 렘수면 상태일 때 이제 그 음성 계통을 이제 자극을 해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이제 시신경도 자극하기 때문에 눈도 뺑글뺑글 돌거든요. 움직이고 이런 반응들이라서 큰 문제는 없지만 이제 그것을 이제 소리를 지른다든지 이제 그것이 팔도 같이 움직이면서 이런다면 이제 렘수면 행동장애 영역인지 확인을 해보시는 거고 단순히 잠꼬대만 하신다면 이제 스트레스가 많아서 저희가 꿈이라는 것은 낮에 있었던 일을 뇌에 기록하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할 때 기록하는 그 전기 스파크를 내서 기록을 하는데 너무 세면 네.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라서 심리적인 안정과 초반에 말씀드린 5가지 수면 컨트롤하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잠꼬대도 좀 줄겠고요. 잠꼬대를 줄게끔 하는 뇌를 진정시키는 심신을 안정시키는 그런 한약류도 있습니다. 낮에 있던 일을 기록하는 게 꿈이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가끔은 전혀 경험 없는 네. 전혀 상관없는 꿈도 꾸잖아요. 그건 왜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일화 기억이라고 해서 이제 해마에 기록돼 있는 내용을 밤에 잘 때 뇌에다 저장하는 의미 기억으로 바꾸게 됩니다. 네. 바꿀 때 뇌는 패턴화 작업이라는 걸 거쳐서 동그란 건 저쪽에 저장하고 뭐 자전거는 저쪽에 저장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카테고리가 나눠지군요. 있거든요. 그런 패턴화 작업에서 전혀 연관이 안 되는 패턴끼리 연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생각하면 꿈으로 나온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것끼리 연결됐을 때 꿈속에서도 이거 꿈인가 봐. 이게 말이 돼? 라고 이제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패턴화 작업 중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꾸 누구한테 쫓기고 어디서 떨어지고. 그렇죠. 네. 네. 그러면 키 큰다는 예, 얘기도. 키 크시느라고. 그 실제 그렇습니까? 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제 미신. 주로 어린 아이들이 새로운 것을 경험하잖아요. 네.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꾸는 꿈들 놀랬을 때, 이런 일도 있어라고 하는 과정들이 반영될 때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청소년기에 자주 생기니까 키들 크는 시기잖아요. 그렇게 얘기들 합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질문 주신 분들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는데요. 이분 얘기도 좀 여쭤볼게요. 따뜻한 우유를 마시고 자면 좋다. 네. 이거 맞는 얘기인가요? 실제로 위장 장애만 없다면 따뜻한 우유를 드시게끔 합니다. 이제 멜라토닌과 관련돼서 뭐 녹색 채소들은 대부분 좀 좋다. 뭐 따뜻한 우유에 많이 들어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동아시아 사람들이 이제 유당불내증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우유가 소화가 안 돼서 배가 꾸르륵거리게 된다든지 또는 이제 그 위산과다. 오히려 우유를 먹고 나면 우유가 지나간 다음에 위산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유지방을 분해하기 위해서 그러면 영성 식도염으로 생기거든요. 이런 것도 있는 분들은 이제 좋지 않지만 그런 것이 없는 분들은 따뜻한 우유를 마심으로써 이제 숙면에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요것도 좀 여쭤볼게요. 단기적으로 수면제 처방받는 분들이 있어요. 네. 수면 검사를 받은 다음에 네. 뭔가 자꾸만 깬다. 네. 요런 같은 뭐 천면, 네. 요런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수면제를 통해서 약품을 통해서라도 좀 깊은 잠을 자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건 어떤가요? 사실 수면다운 검사를 받던 안 받던 사실은 이제 수면제라는 것은 이제 임시방편입니다. 오히려 수면제를 사용함으로써 그러니까 송가체가 멜라토닌을 낮에 모아뒀던 세로토닌을 변환시켜서 멜라토닌을 만들어서 전신을 이완 상태로 만들고 뭐 이런 과정을 하는 것을 사실은 강제하는 거거든요. 억지로. 그러다 보면 송가체의 멜라토닌 분비가 오히려 점점 안 됩니다. 안 해도 자니까. 억지로 예, 안 되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을 때 임시방편으로 쓰는 것이 수면제이고 신경안정제이기 때문에 가급적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고요. 내일의 생활을 위해서 오늘 요거 짧게 안 자면 내일 운전할 때 큰일 나는데 뭐 업무에 방해 이럴 때 임시방편으로 짧게 하루 이틀 사용하시고 웬만하면 아까 말씀드린 5가지 방법을 동원하시고 그것도 안 되면 가급적이면 이 생약계통의 한방 치료를 하시는 것을 권장해드리죠. 요즘에 보면 멜로닌 성분 들어가 있는 그런 건강 보조제 멜라토닌. 이런 것들 네. 멜라토닌이라고 네. 하는 멜라닌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뭐 그런 네. 그게 도움이 진짜 돼요 수면의 질에. 그렇습니다. 일시적으로 멜라토닌의 양에 의해서 이제 멜라토닌은 낮에 이제 셀로토닌의 어떤 이제 대사 과정에서 그 AA 그 NAT라는 효소가 있거든요. 좀 어렵습니다. 네. 어쨌든 그것이 그 햇빛에 의해서 시신경을 통해서 햇빛이 닿았을 때
활동을 안 합니다. 이끼처럼 우리가 이끼가 햇빛 있으면은 잘 안 자라고 그쵸. 해가지고 그런 것처럼 얘들이 밤에 요 효소가 활성화됩니다. 어. 그러면 낮에 모았던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변환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용돼야 되는데 세로토닌이 부족해서 안 됐던 ANAT가 부족해서 안 됐던 멜라토닌 대사를 손가락가 못했던 바깥에서 멜라토닌이 공급되면 내 몸은 수면 체계로 이제 돌아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도움이 돼요. 그런데 이것이 자꾸 반복되거나 연세 드신 분들이 손가치 기능이 떨어졌는데 자꾸 먹게 되면 스스로 그 세로토닌을 생성한다든지 세로토닌을 멜라토닌을 변환한다든지 하는 작용을 안 하게 되면 오히려 나중에는 안 듣고 오히려 수면 장애를 더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자연에서 얻는 것을 권해드리죠. 자, 저희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 수면 장애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 질문도 주셨는데 저희 내 몸 사용 설명서 시간을 통해서 함께해 주셨던 우리 척척 박사님, 이만희 원장님도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네. 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별 말씀을. 네, 인사 부탁드려요. 그 23년 3월 30일 날 개국했죠. 그쵸, 그때부터. 네, 개국해서 2년이 넘었습니다. 맞아요. 그 시간 함께해서 너무 영광이었고 앞으로도 우리 그 돈키호테가 더 나아가서 우리 99.9MHz OBS가 더 확장되고 또 많은 우리 이제 청취자들 이렇게 오는 그런 유명한 방송국이 됐으면 위하여 항상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셨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원장님 병원이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까지 있을 정도로 예. 원장님 팬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저희가 다음 주부터 이제 개편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저희 돈키호테도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서 이제 원장님과는 오늘 마지막인데 그동안 너무 많은 분들께 궁금증도 해소해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감사합니다. 돈키호테 주치이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덕분이에요. 저희가 요청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이만희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